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명절, 자식들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그날, 부모는 쓸쓸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 너희가 오지 않는다면 아예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 바꾼 현관. 비밀번호 하나가 상상 초월의 진실을 마주하게 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보, 올해도 안 온대요? 추석 전날 밤 김영숙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남편 박성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들리는 소리는 텔레비전 속 명절. 특선 영화의 떠들썩한 웃음소리뿐 그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래. 큰애는 회사일 바쁘다 하고 작은애는 애들이 감기라네. 성호 씨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다. 자식들이 타지에서 산 지 10년이 넘었지만 명절만큼은 꼬박꼬박 찾아왔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슬슬 뜸해지더니 올해는 아예 양쪽 다 못 온다는 통보였다. 그 이유도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쁠까? 애들 감기가 그렇게 오래 갈까? 명절이 뭐라고 차례상도 간소하게 지내라더니 이제는 아예 얼굴도 안 보여주네. 영숙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1년에 2번 자식들 얼굴이라도 실컷 보려 차려놓던 명절 밥상이었다. 성호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탈함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현관으로 향했다. 여보, 어디 가요? 영숙 씨가 물었다. 성호 씨는 현관문에 달린 디지털 도어록 앞에 섰다. 묵묵히 기존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내 새로운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삑삑, 삑삑. 기계음이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영숙 씨는 남편의 행동에 놀라 다가섰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 바꾸는 거야. 오지도 않을 거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손님 기다리다간 나만 바보 되는 기분이야. 성호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건 자식들을 향한 노골적인 반항이었다. 아니, 그래도 자식들인데 갑자기. 바꾸면 어떡해요? 영숙 씨가 당황해서 말했다. 뭘 어떡해. 못 들어오면 전화하겠지. 그때 바꿔줬다가 다음에 또 오라고 해야지. 아니면 아예 못 들어오던가. 성호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가 선택한 새로운 비밀번호는 그의 결혼 기념일과 영숙 씨 생일을 합친 예전에도 잠시 썼던 조합이었다. 자식들이 혹시나 기억할까 싶어서. 하지만 사실 그 비밀번호에는 그들 부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다. 바로 자식들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한. 그날 밤 영숙 씨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홧김에 바꾼 비밀번호가 마음에 걸렸다. 동시에 자식들이 그 번호를 모르고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를 상상을 하니 한편으론 시원섭섭하기도 했다. 그래, 우리도 이렇게 버티는 게 있다는 걸 좀 알아야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성호 씨가 출근하고 혼자 남은 영숙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비밀번호가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다. 이웃집에서는 벌써부터 시끌벅적하게 자식들이 찾아와 웃음꽃이 피었다. 영숙 씨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다. 상호 씨는 아침 일찍 산에 간다며 나섰고 영숙 씨는 홀로 TV를 보다가 문득 답답함을 느꼈다. 그나저나 애들은 정말 안 오려나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별 의미 없이 인터넷 기사를 뒤적이던 중 엉뚱한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MZ세대 부모 등골 브레이커 논란.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등골 브레이커? 낯선 단어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다. 영숙 씨는 자신도 모르게 검색창에 부모 등골 브레이커를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와 커뮤니티 게시글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캥거루족이니 취업 못한 자녀 부양이니 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스크롤을 내리던 중 영숙 씨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시글이 있었다.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의 비공개 게시판을 캡처한 사진이었다. 부등부부모 등골 브레이커 모임 이번 주 정모 비밀번호는 XXXX 영숙 씨는 무심코 그 비밀번호 4자리를 보았다. 그런데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번뜩임이 있었다. 저거 남편이 어제 바꾼 우리 집 비밀번호랑 뒷자리가 똑같은데? 영숙 씨는 손을 떨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성호 씨가 바꾼 새 비밀번호는 6자리였고 그 게시글에 적힌 비밀번호는 4자리였다. 하지만 그 4자리가 정확히 성호 씨가 바꾼 비밀번호의 뒷자리 4자리와 일치했다. 그 숫자는 영숙 씨의 생일 4자리였다. 이게 무슨 우연이지? 영숙 씨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저 우연일 리 없었다. 혹시 자식들이 이 커뮤니티에 가입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이 비밀번호를 알았던 건가? 영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그 커뮤니티 이름을 검색했다. 비공개 게시판이라는 설명처럼 쉽게 접근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용케 비공개 게시판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게시판은 온통 부모에게 받은 돈, 부모가 해준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로 가득했다. 이번 달 용돈 10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엄마 차 바꿔줄 때 됐는데 어떻게 꼬시지? 부모님 연금으로 생활비 충당하는 법 눈을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즐비했다. 영숙 씨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자식들이 이런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 그때 익숙한 닉네임이 눈에 들어왔다. 큰아들 이름과 비슷한 이니셜의 닉네임이었다. 그리고 그 닉네임으로 작성된 글을 발견했다. 이번 명절에 부모님이 비번 바꾸셨던데 혹시나 해서 예전 쓰던 번호 눌러봤더니 맞았음. 역시 엄마 생일은 국룰이지. 덕분에 본가 비번 바로 알아냄 키읔키읔키읔. 영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이었다. 큰아들이? 정말로? 그가 쓴 글은 부모의 속도 모르고 그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무심한 내용이었다. 심지어 거기에 달린 댓글들은 더 가관이었다. 역시 엄마 생일은 국룰이지. 222 형님 리스펙. 명절 보너스 가즈아. 영숙 씨는 차마 더 읽을 수 없었다. 자식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그저 바빠서가 아니라 이런 비밀 모임에 가입해서 부모를 등쳐먹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배신감과 함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영숙 씨는 그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엔 온통 그 커뮤니티의 글들과 큰아들의 닉네임이 맴돌았다. 다음 날 성호 씨가 산에서 돌아오자마자 영숙 씨는 그에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우리 큰아들 영숙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성호 씨는 영숙 씨의 떨리는 손에서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그가 화면을 찬찬히 읽어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이내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자식 정말 이런 놈이었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성호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거친 숨을 내쉬었다. 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뒷자리 비밀번호가 내 생일이랑 똑같아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작은 애는 아예 흔적도 없으면 좋겠는데. 성호 씨는 그제야 엉뚱한 비밀번호를 선택한 자신을 자책했다. 엄마 생일은 국룰이라는 큰아들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자신은 자식들이 기억할까 싶어 택한 번호였는데 그들에겐 그저 부모를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암호에 불과했던 것이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두 부부는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큰아들은 그렇다 치고 평소 살갑던 작은 딸은 왜 이런 곳에 없는 걸까? 혹시 그녀만은 다른 걸까? 그 의문은 곧 더 큰 그림자를 불러왔다. 며칠 후 명절 연휴가 끝나고 성호 씨는 출근했지만 영숙 씨는 여전히 침대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작은 딸의 노트북을 발견했다. 예전에 잠시 맡겨두고 갔던 것이다. 평소에는 만질 생각도 안 하던 것이었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딸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노트북을 켜자 열려있던 웹페이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다름 아닌 그 부모 등골 브레이커 커뮤니티였다. 이번엔 작은 딸의 닉네임이었다. 영숙 씨의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작은 딸의 게시글은 큰아들의 것과는 사뭇 달랐다. 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 부모님께 죄송해 죽겠어. 근데 오빠가 계속 하라고 모임에 나가서 정보 얻어오라고. 나도 내가 너무 한심해. 엄마 아빠는 나한테 세상 전부인데. 그 아래 댓글에는 큰아들의 닉네임이 달려 있었다. 야, 너 또 그런 소리 할래? 부모님 다 우리 좋으라고 하는 일이야. 우리가 힘들면 부모님도 힘든 거라고. 그리고 그깟 돈 좀 쓰는 게 뭐가 어때서? 다 우리 잘 되라고 주는 거지. 징징대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영숙 씨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큰아들이 주도하고 작은 딸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작은 딸의 글에서는 죄책감과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하지만 그 글조차도 큰아들에게 억압당하고 있었다. 머리가 복잡했다. 자식들에게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큰아들에게 분노를 터뜨려야 할지, 아니면 작은 딸을 안아줘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부모 등골 브레이커. 그 단어 뒤에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아프고 감춰진 진실이 숨어 있었다. 자식들의 진심과 왜곡된 욕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던 부모의 고통이 뒤섞여 영숙 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날 이후 영숙 씨는 작은 딸에게서 온 전화도 받지 않았다. 성호 씨는 분노에 차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맹렬히 화를 냈지만 큰아들은 시종일관 변명과 억지를 부렸다. 아니, 아빠. 내가 언제 등골 브레이커였다고 그래요? 다 아빠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지. 제가 모임에 나간 것도 다 정보 얻어서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려고 한 거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성호 씨는 아들의 뻔뻔함에 더욱 큰 절망감을 느꼈다. 그동안 아들의 결혼자금, 주택자금, 손주들 학원비까지 아낌없이 지원해왔던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아들은 부모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된다며 능글맞게 웃었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다른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작은 딸은 계속해서 영숙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오빠가 시켜서 그랬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영숙 씨는 딸의 문자를 읽으면서도 쉽사리 답장할 수 없었다. 딸의 글에서 느껴지는 죄책감은 분명했지만 이미 깨져버린 믿음은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았다. 한 달이 흘렀다. 집안은 여전히 냉랭했다. 성호 씨는 식탁에서 신문을 읽다가 문득 영숙 씨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그냥 우리대로 살아요.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살자고.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동시에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영숙 씨는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얼굴에는 지난 한 달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영숙 씨는 깨달았다. 자식들의 부재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식들의 마음이 이미 자신들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자신들은 그저 등골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영숙 씨는 큰 결심을 했다. 작은 딸에게 답장을 보냈다. 집으로 와. 내 오빠 빼고. 며칠 후 작은 딸이 조심스럽게 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딸은 영숙 씨와 성호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오빠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저희 집이 잘 사는 편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부모님 돈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버는 돈도 다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도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 한다고,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나 봐요. 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큰아들이 말하는 효도는 부모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비틀린 욕망이었다. 어릴 적 가난했던 기억, 그리고 부모가 늘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오히려 큰아들에게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는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준 것이었다. 성호 씨와 영숙 씨는 딸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 큰아들도 어쩌면 자신의 방식대로 부모를 위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이해의 감정마저 들었다. 물론 그 방식이 너무나 잘못되었지만 말이다. 작은 딸은 계속해서 울면서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이제라도 오빠한테 벗어나고 싶어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부모님께 짐이 아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깨어진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작은 딸의 진심을 들은 영숙 씨와 성호 씨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다. 비록 큰아들과의 관계는 당분간 회복되기 어렵겠지만 작은 딸과의 관계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다. 현관 비밀번호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그 번호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을 향한 반항이 아니었다. 대신 부모와 자식 간의 복잡하고도 아픈 진실을 기억하는,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를 재정립할 용기를 주는 그런 아픈 암호가 되어 있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때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효도란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아픈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